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창업하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도 여러분들 같은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라든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글쎄,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을 좀 권장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저도 했었어요. 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한 200개 정도까지 오픈시켜 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제는 실제적으로 창업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분들이 투자해서, 하는 가맹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맞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이 겉과 속이 좀 이면이 다른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어차피 단원이 11주차 단원이 프랜차이즈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제가 좀 이렇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번 기업가 정신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좀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리고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꼭 거쳐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예. 자, 그러면 한번 프랜차이즈 창업,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프랜차이즈는 뭐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 그러니까 가맹 본사라고 얘기하죠. 가맹 본사가 자신의 상호라든가 아니면 상표 또는 노하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노하우예요. 그래서 무조건 프랜차이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표나 상호나 노하우 등을 사용해서 자기와 거의 똑같은 어떤 운영 형태 그리고 메뉴 또 제품 서비스가 모든 게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운영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지원 통제를 누구한테 해요? 그렇죠. 프랜차이지 가맹 계약자 우린 가맹점이라고도 하죠. 가맹점에 통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입비 및 그러니까 가맹비라 그러죠. 가맹비 및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일단 주체는 그리고 먼저 주체는 뭐예요? 그렇죠. 가맹 사업자와 그리고 가맹 계약자가 주체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꼭 가지고 있는 핵심 뭐라 그러죠? 핵심 자원이라고 할까요? 프랜차이즈의 핵심 자원이 뭐예요? 결국은 노하우입니다. 차별화. 이게 없으면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브랜드를 빌려주니까 당연히 브랜드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죠? 주체와 핵심 자원과 동일성이죠.
그쵸? 동일성. 서비스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복장, 그리고 제품, 서비스,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됩니다. 상호, 상표, 다 동일해야 돼요. 이런 동일성이 또 확보가 돼야지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의 정의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노하우, 그리고 차별화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픈 전에는 가맹비를 받고요. 가입비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예, 로열티. 로열티 뭐예요? 오픈 후에 운영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뭐 매출 대비로도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블루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리 대비로 의자를 몇 개나 놓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로열티를 받아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가장 큰 정통 프랜차이즈와 2번 정통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국내 프랜차이즈들하고요, 해외 프랜차이즈들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국내, 그리고 두 번째 해외, 글로벌.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쭉 대볼까요?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답게 런칭을 한 게 1970년대 롯데리아입니다. 그죠? 롯데리아가 프랜차이즈죠. 또 어떤 프랜차이즈 있어요? 영원한 창업의 테마. 그죠? 예, 창업하면 꼭 따라와야 되는 거. 치킨집. 뭐가 있어요? 뭐, 교촌. 또 요즘 나온 프라닭.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치킨 말고 그렇죠. 그리고 멕시카나. 이런 치킨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주류 전문점들 많죠. 저도 주류 전문점 중에 비어 플러스라는, 그리고 비어잭 이런 거 지금도 이게 보이나? 예전에 했었거든요. 맞아요. 비어 헌터랑 경쟁을 했던 브랜드예요. 비어 플러스. 제가 처음에 나오네요. 공동점. 비어 플러스. 그죠? 이거 제가 가맹점 모집 엄청 했습니다. 예. 거의 200개까지 했으니까. 여하튼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주로 있어요. 주로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어 헌터, 뭐 수두룩하죠? 그죠? 글로벌은 뭐가 있어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가장 대표적인 게 버거킹. 얘들은 그게 많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창업한 게 햄버거 집이니까 롯데리아, 버거킹. 또 뭐가 있을까요? 맥도날드, 버거킹, 맥도날드. 또 글로벌, 뭐 아웃백, 또 빕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아웃백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아웃백.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글로벌 프랜차이즈, 버거킹, 맥도날드, 또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하려면 안 나. 그죠? 자, 쳐보죠. 프랜차이즈. 엄청 많죠, 프랜차이즈. 글로벌 프랜차이즈라고 쳐야겠다. 그죠? 브랜드.
네, 맥도날드 맞아요. 자, 또 스타벅스가 있겠네요. 스타벅스. 그렇죠? 또 KFC 맞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KFC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이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해외 글로벌 프랜차이즈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프랜차이즈와 해외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직영이냐 아니냐예요. 아시겠죠? 직영 유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절대 개인이 와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고 와서 내 가맹점 하나 내주세요 그래도 안 내줍니다. 왜? 첫 번째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성, 가장 중요한 동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누가 하냐면 대부분은 퇴직을 하고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자니 취업은 안 되고 그 생계를 유지하자니 뭐라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창업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자발적 창업이라 그래요. 이런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비자발적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에요. 그쵸? 근데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어떠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예요.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될 수 없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자발적 창업을 하실 분들은 투자만 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따져 맞추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거킹, 맥도날드, 예를 들면 버거킹 명동점 그러면 거기에는 점주가 있어요? 점장이 있어요? 점장이 있어요. 교촌 명동점 그럼 누가 있어요? 교촌 명동 점주가 있겠죠. 프라닥 일산점 그럼 프라닥 일산점은 일산 점주가 있지 일산 점장은 점주가 뽑으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프랜차이즈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누가 있다? 직영이 되고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장은 직원이지 뭐 인센티브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원이지 대표는 아니에요. 그럼 대표는 누구예요? 대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딱 한 명밖에 없죠.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 나머지는 다 직원들인 거야. 이런 무서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프랜차이즈들은 다들 뭐예요? 비자발적 창업이고 대부분이 그래. 다 모든 게 그렇진 않다. 그럴 수 있지만 한두 명은 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원해서 아니면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근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아이디어가 넘친다 그러면 왜 프랜차이즈를 할까요? 본인이 직접 창업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아이템이 없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는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 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어떻게 돼요? 해외 글로벌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란 소리 못하죠. 뭐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만. 내가 어떤 해당 가맹점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가, 그 직접 투자도 가능해요. 아니면 본사에 주식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 어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만, 내가 그 가맹점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책임지고 흑자가 나면 이익을 챙기는 그런 대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부터 알고 프랜차이즈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직영점이 동일성을 더 유지하기 편한 조건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돈만 주면 교육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 진짜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거꾸로 직영점처럼 몇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짧으면 10년 이상 그 업계에서 주방도 해보고 홀도 뛰어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점장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맞지. 그쵸? 그게 맞는 것이지. 그죠? 그냥 글로벌 체인처럼 그게 맞는 것이지, 거꾸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통 프랜차이즈의 개념이랑은 조금 왜곡된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첫 번째 딱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하여튼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창업가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어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업자가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창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인데, 거꾸로 내가 할 게 없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고, 기술은 없고 아이디어는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어떤 회사의 것을 그대로 교육을 받아서 빨리 시작을 한다? 이게 창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창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차별화된 어떤 아이템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프랜차이즈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건 사기야. 그죠? 뭔가 기존 제품과 기존 서비스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노하우, 차별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차별화. 자, 이거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사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맹점주들은 로열티를 내야 되고 가맹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프랜차이즈는 노하우나 가맹비를, 아니, 노하우가 있다고 했을 때, 노하우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차별화 요소가 있을 때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가 좋은 걸까요? 안 받는 프랜차이즈가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하우나 차별화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돼. 이것같이 없으면 뭐예요? 이건 사기야, 진짜. 그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경쟁자보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노하우나 차별화가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해도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로열티나 가맹비가 보통은 있는데 이게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창업자라든가 사업 모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로열티나 가맹비를 안 받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운영 비용이 적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맹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가맹점을 하는 이유가
노하우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영속적으로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해, 안 필요해? 본사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자기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상대방, 그러니까 나죠, 상대방한테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초보 창업자들은 그걸 좋아해. 초보 사업가들은 내가 뭘 좀 더 가져갈까. 근데 모든 이 경제 그 행태는요, 그 상행위는 주고받는 게 거의 비슷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가 있어요. 누가 계속 주기만 하고 누군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기 아니면 오래 못 가는 그런 사업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체인 본사가 이익 구조가 하나도 없이 다 주기만 하겠다? 그런 게 좋겠죠, 처음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체인 본사는 뭔가 다른 큰 거를 더 바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 먹을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하나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겨드리면, 상대방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계약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내가 가져가는 게 뭔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그 상대방이 가져가야 되는 게 뭔지가 따져봐서 그 상대방이 진짜 가져가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계약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뭔가 사기기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계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 내가 가져갈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지, 그 가져가는 보상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 수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거보다 남이 뭘 가져가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만 영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가맹 계약을 하면 오픈하기 전에 받는 게 뭐예요? 가맹비예요. 가맹비. 이거 꼭 있어야 되죠? 대부분은 있죠. 근데 보면 어떤 프랜차이즈는 가입비 면제, 뭐 가맹비 면제 그런 데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어떤 게 있나? 이거랑 비슷한 게 사전에 받는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보증금도 있을 수 있어. 보증금. 그죠? 보증금도 있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뭐예요? 어쨌든 그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 보증금을 받되 나중에 계약 파기가 되면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기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를 많이 주는 프랜차이즈는, 재료를 많이 주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한 달만 줘도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쌓일 수 있는데, 그거를 속된 말로 배째하고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대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보증금, 또 가맹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수익이고요. 두 번째 수익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 프랜차이즈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무조건 본사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인테리어 비용.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당 뭐 100만 원에 칠 수 있는 걸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로고체라든가 디자인비를 받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도 15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죠. 대부분 거기서도 수익이 많이 나요. 저도 예전에
프랜차이즈 할 때 평당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30만 원 받았어요. 한 30만 원 거기서 속된 말로 남겨 먹었죠. 예. 그래야지 또 인테리어 팀이 움직이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인테리어 수익 이것도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자, 또 발생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인테리어 외에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슈퍼바이저가 가서 운영이 잘 되게, 사업이 잘 되게 뭐를 해요? 예,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죠. 이런 비용이 뭐예요? 이게 슈퍼바이저비 또는 로열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월별로 그걸 받아. 근데 만약에 이런 로열티를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슈퍼바이징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여하튼 그래서 로열티가 있어요. 로열티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뭐예요? 그렇죠.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맹비는 차별성을 만들어 놓은 차별화에 대한 가치가 가맹비예요. 그러니까 노하우. 예를 들면 뭐 상표 브랜드 그 가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메뉴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메뉴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맹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원부자재. 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 중에서도 주류 프랜차이즈는 뭐부터 줘요? 맥주 주죠. 그럼 맥주를 주면은 맥주에서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보통 주류 회사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여기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죠. 구순당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다 없어졌나? 있는데 술 익는 마을인가 있는데 아 느린 마을 느린 마을 그러네요. 이건 뭐지? 느린 마을은 또 새로 나왔네.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거꾸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네. 체인점을 만들었네, 이거는. 여튼, 시간 관계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보면 유통 기반 프랜차이즈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제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이 확산시키는 고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랜차이즈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제품을 쉽게 얘기하면 팔아주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주류 프랜차이즈였고, 예를 들면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맥주들, 특히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시켜 줬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드린 이런 그 햄버거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자체 공장을 둬서 햄버거 재료들을 다 생산해요. 식자재를. 그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뭐예요? 그 체인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오픈시킨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팔아주는 사람을 모았는데도 월급을 주기는 커녕 뭘 줘? 거꾸로 가맹비를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의 성격이 유통 프랜차이즈의 개념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가맹점을 살려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왜? 내 걸 팔아주니까. 그리고 이런 가맹점에서는 뭐가? 로열티를 안 받아도 충분히 본사는 가맹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또 전달해 드렸나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통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띤 프랜차이즈라면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 그러지만 조금은 안전한 프랜차이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맨날 감기 걸리네 이렇게. 네, 좀 이따 뵐게요.